안녕하세요. 이게 낫겠죠? 제가 처음 썼나요? 다른 교수님 썼죠? 네. 자, 오늘 등록 나갈 차례죠. 맞죠, 여기? 야, 개설 등록. 요약집 20쪽입니다. 요약집은 20쪽. 자, 이 등록 파트는요, 일단 출제가 2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 등록의 절차, 무등록 중개업, 그리고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요. 작년 시험에서 등록 기준을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등록 기준 출제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등록에 대한 부분인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법 9조 1항 조문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요구합니다. 그럼 중개업이 아니네요.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만 목적으로 합니다.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근데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한다. 그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등록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이거는 영업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록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업 허가다. 그러니까 이 허가라는 말이 금지를 시켜놨다가 요건을 갖추게 되면 풀어주는 거죠. 금지의 해제를 우리는 허가라고 부르는데, 이게 행정법에서 명령적 행정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등록이라 했지만 실질은 이건 허가다. 금지를 풀어주는 해제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적합했거든요. 그럼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등록은 기속성을 또 띠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허가로 운영될 당시에는 재량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기주장 우려가 있다. 그럼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요건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줍니다. 이것을 기속이라 한다. 그리고 우리 등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등록은 적법요건입니다. 그래서 중개업 영위를 위한 적법요건에 해당하고, 이거는 유효요건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갑을 간의 거래를 우리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했어요.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했다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등록은 적법요건에 불과합니다. 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등록은 양도상속되어 다 안 되죠. 그 이유는 이제 일신연속성이 있고요. 주된 심사 기준을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록은 갱신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등록은 한번 해놓게 되면 등록은 계속된다. 이것을 등록의 영속성이라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등록의 성격은 뭐 묻는 거 아니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 다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렇다 하여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문제는 이제 등록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작년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출제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둘 중에 뭘 기억해야 돼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죠. 이걸 정확히 기억을 해둡니다. 그럼 자연인, 현재 등록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지는데, 자연인의 등록 기준은 이제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돼요. 그럼 자연인에게는 자격증이 없으면 절대 등록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자연인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공인자격을 먼저 취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변호사만 주의하면 돼요. 우리 변호사일지라도요, 자격증이 없습니다. 공인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변호사일지라도 등록 기준을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 중개사무소는 이제 다시 공부하는데,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되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어야 되죠.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이에요. 여기는 설치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요, 이게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적정 면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가설 건축물이라는 거에 설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묻는 건 요 정도까지예요. 요 정도만 주의하고, 다른 계공이 이미 사용 중인 건물이에요. 여기다 등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기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소 공동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계공이 사용 중인 건물에도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사무소에는 등록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데,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 실무교육을 모두 받아야 되고, 다만 중개업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1년 내 재등록합니다.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등록 기준은 별로 물어볼 일이 없어요. 문제는 법인입니다.
자, 그럼 법인은 일단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 제14조에서 정한 업무예요. 이게 법정 업무예요. 그래서 우리 법 제14조에서 정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본금은 무조건 5천 이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죠.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됩니다. 단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가볍게 보고 가는데, 그럼 법정 업무라는 게 법인의 업무를 얘기합니다. 그럼 법인의 업무는 토탈 할 수 있는 업무가 몇 가지다? 6가지, 7가지예요. 7가지. 토탈 7가지죠. 중기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다. 이 6가지 업무를 우리는 법인의 겸업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6가지 업무를 법인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자세한 내용은 후일 다시 공부하니까 이 6가지 업무가 관상차분 경이죠. 재관상차분해 보여서 경이롭다. 이 얘기예요. 관이 뭐예요? 관리대행, 상, 상담, 차, 프랜차이즈, 분양대행, 경공매알선대리,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 이거죠. 그러면 관리대행이든 분양대행이든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되는 거죠. 그럼 토지분양대행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얘기입니다.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목적사업에 토지분양대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외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 등록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중기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어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6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점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초기 설립할 때 투하 자본이 들어가죠. 그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되고요. 중개법인. 그 다음에 회사의 형태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형태를 갖추는데 상법상 회사의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상법상 회사 몇 가지 있어요? 4가지야, 5가지? 5가지. 5가지인지 4가지인지는 감 잡고 있어야 돼요. 주식회사가 있죠. 유한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죠. 그다음에 합자회사가 있고 함명회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상 회사로 갈 때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죠.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이면 되지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이 정도 이제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노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으로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협동조합은요 5명의 조합원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고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이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자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예고를 한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협동조합 중에 뭐는 안 된다? 사회적동조합. 이걸 특히 주의해야 돼요. 사회적동조합은 안 됩니다. 그럼 사회적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라든가 또는 그 소외계층 있죠. 소외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도시지역에서는 의료협동조합 있죠. 이게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사회적동조합의 일종이고요. 우리가 그 TV 보면 사과주산지입니다. 그럼 사과주산지인데 그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과 브랜드를 쓰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죠. 이게 일종의 사회적동조합이에요. 그럼 사회적동조합은 왜 등록이 안 되냐면 여기는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동조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일단 주의하시면 되고, 자, 그럼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나머지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사해야 돼요. 그럼 대표자가 공인인사이면 등록 안 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명심하시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임원이라는 자, 임원이라는 자는 여기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 감사가 임원이거든요. 유한책임회사 있죠.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이 누구예요? 업무 집행자. 업무 집행자가 임원이고요. 여기 합자나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 있죠. 유한책임사원이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있는데 합자나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이 바로 임원이다. 그럼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임원 또는 사원 이랬는데 임원이란 자는 주식이나 유한회사라고 하면 이사감사, 협동조합도 이사감사예요. 임원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저 유한 책임회사라고 하면 업무 집행자가 바로 임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사원이란 표현 등장했죠. 그럼 이건 회사의 종업원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합자나 한명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들 이들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만 잡고요.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야 된다. 그럼 대표자 빼고 이 법인에 임원이 3명이 있어요. 그럼 최소한 공인인증서 몇 명이어야 돼요? 1명은 있어야 되죠. 4명이면 최소한 몇 명이어야 돼요? 2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 부분을 일단 요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이제 중개사무소 확보해 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하고 똑같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제 건물의 원칙적으로 확보해 줘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대표자는 무조건 실무교육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제외하고요. 임원 사원도 전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서 대표자뿐만 아니고 임원 사원 전체가 받아야 된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 그럼 이때 주의할 점은요. 사원 임원 중에는 공인인증 자격증이 없는 자가 3분의 2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임원 사원 중에 결격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등록을 수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이고 쉽게 맞출 거예요. 쉽게 맞출 거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등록 기준을 묻는 문제 유형이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다음 중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했어요. 등록 기준을 물었습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한다. OX. X죠 이거.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이 아니죠. 6가지 업무 더 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법인의 등록 기준을 물었을 때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이러면 틀린 거 이거. 그런데 거꾸로 냅니다. 다음 중 등록 가능한 법인은 무엇인가?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A 법인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둘의 차이 아시겠죠, 이거? 그러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정확하게 물었을 때는 정확하게 집어내야 돼요. 그럼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틀렸습니다. 근데 A 법인은 중개업 가능하느냐를 물었는데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등록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 감만 잡고요. 그러면 문제 여기까지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문제집 돌아갑니다. 40페이지. 중기업의 등록 및 결격 사유입니다. 자, 대표 유형 문제가 지금 첫 번째 문제로 실려 있는데 출제 가능이라고 표시해놨죠? 이 정도 출제하면 죽을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무엇이냐? 단 명시된 내용 외의 기준은 갖춘 것으로 본다. 자, 이런 유형이죠 지금. 등록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 갖고 물은 거예요. 그럼 다른 조건은 배제하고 제시된 조건만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니다. 1번 갑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바로 X는 갚아야 되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 불가합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이고 5인의 조합은 모두가 공인인증사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래도 등록 못하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2번 을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4인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대표인 이사장은 공인인증사이고 그 밖에 감사는 부칙상의 기업공사이다. 자, 우리 이중소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중소 할 수 없죠. 그러면 만약에 감사는 임원이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의 임원이 맞아요. 협동조합의 임원도 이사감사인데 이 감사가 개업공사입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사. 이자 중개인이죠 지금. 그럼 중개인이 감사로 있어요. 이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이중소 금지잖아요 지금. 그럼 개공인자가 감사로 있어요 협동조합에. 그럼 이 법인은 등록하지 못합니다. 맞죠? 안 받아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2번 등록 불가. 다음에 3번입니다. 병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7인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원이 공인인증사이며 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하였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원이 공인인증사이고 그 다음에 전원이 실무교육 모두 받았습니다. 등록할 수 있죠. 그럼 3번 정답이고
4번 정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중기업과 주택 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거는 법정 업무를 위반했죠 지금. 매매업은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므로 등록 불가. 자, 다음 5번입니다. 무법인은 자본금 3억 원의 상법상 한명회사로서, 한명회사는 등록 가능하죠. 공인인계사인 2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럼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2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데 공인인계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중 1인은 부모의 허락을 얻은 미성년자인 공인인계사이다.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습니다. 결격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죠. 등록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므로 5번 등록 불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까다롭죠?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3번이었고요. 그럼 1번으로 갑니다. 중기업 개설 등록의 성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설 등록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은 재량으로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OX. X. 등록은 기속성이 있는 거죠. 재량권 행사 불가합니다. 예전에는 허가로 운영될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투기 조장의 우려가 있다. 허가 신청자가. 그럼 허가를 안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정답이었습니다. 2번 개설 등록은 대인적 행정처분이다. 알아보시겠어요? 대인성이 있다는 얘기죠. 주된 심사의 기준을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결격에 해당돼 있는지, 이자가 미성년인지 이걸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3번 일신 전속성이 있으므로 개설 등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등을 할 수 없죠. 상속 다 불가. 자, 그래서 3번님은 이중록도 다 금지죠. 일신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4번 개설 등록은 적법 요건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유효요건이 아니다. 그럼 맞고 5번 개설 등록의 효력은 사망, 해산, 폐업, 취소 등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없는 한 유지가 되는데 이러한 성질을 영속성이란다. 그러죠? 원래 영속성이란 말은요. 갱신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허가제로 운영될 당시에는요. 5년마다 갱신한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등록은 갱신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번도 일단 맞는 걸로 갑니다. 그럼 정답 1번이었어요. 자, 2번 갑니다. 이제 등록 기준을 정통으로 물었어요.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대표자가 공인인계사이고 맞죠? 대표자를 제외한 체크하면서 가야 되죠. 대표자를 포함이 아니에요.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계사일 것. 맞죠 그럼? 5. 2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체크하면서 가야 되죠. 이걸 슬쩍 주식회사로 해놓으면 틀린 거예요. 회사 또는 협동조합 규모법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하고요. 일것. 맞죠 그럼? 여기다가 설마 포함이라고 안 내겠죠 이거? 우린 괄호 속에 틀린 말을 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3번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이게요 분사무소 책임자 있죠? 이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일단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 또는 분사무 설치한다.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4번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확보해놔야 되죠. 우린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 확보해놔야 되고요. 다음에 5번 질문이에요. 중개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틀렸죠? 이거에 지금 정통으로 물었을 때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OX, X. 근데 거꾸로 등록 가능하냐 안 하냐를 물었을 때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등록할 수 있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이거. 다음 3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중개업 개설이 가능한 법인은 자, 이 문제 이거 나왔어요. 이제 등록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럼 주어진 조건만 고려하는 거예요. 1번 갑법인은 2년 전 개설 등록이 취소되었던 법인이다. 2년 전 밑줄 등록 취소의 밑줄. 우리 등록 취소하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그럼 1번 불가. 2번 질문. 을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는 공인인계사이나 여기까지 좋았죠? 감사 등 나머지 임원은 모두 공인인계사가 아니다. 이거 임원 중에 3분의 2 이상 공인인계사야 되죠? 등록 불가. 3번 병법인은 10인의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3인이 공인인계사이다. 임원이 10명이라면 최소한 공인인계사 몇 명이어야 돼요? 4명은 돼야 된다. 4명은. 그러므로 등록 불가.
다음 4번. 정법인은 자본금 2억 원의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여기까지 좋았죠? 중기업과 경매부동산의 입찰대리를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법이다. 자, 중기업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대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등록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4번 정답이에요. 등록 가능합니다. 단, 경매부동산 입찰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매수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가능한 법인이죠.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 그러니까 이 6가지 업무가 꼭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무법인은 사원 3인 중 1인이 최근 1년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였다. 이거는 사원 3명 중에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겠죠. 그걸 얘기할 테고, 사원 3인이라면 3인이 전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3명 중 1명만 공인유사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되죠. 틀린 걸로 확실히 고칩니다. 1인 다음에 만자를 써놓으세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무법인은 사원 3인 중 1인만이 최근 1년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였다.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3명 다 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틀린 걸로 고치고 정답 4번 처리합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가시죠. 중개사무소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는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맞죠? 그 사용권에 있음을 입증하면 그 명의는 무방하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제 친구가 쓰고 있는 사무소에 대고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사용권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사용대차나 전대차 계약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질문.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가능하죠. 그래서 2번 질문도 맞죠. 3번.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을지라도 일단은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가능하는 거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면 가능합니다. 다음에 4번.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은 물론이고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도 중개사무소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가설 건축물 대장 기재가 돼 있어요. 여기는 등록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역시 맞고요. 5번 질문이에요. 다른 기업공사가 이미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를 자신의 중개사무소로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하다? 가능하다. 다만 내가 쓸 수 있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이거 다른 경우에 승낙서 들어와야 되죠? 예, 승낙서는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등록 기준 문제였는데 옆에 페이지에 7번 문제가 있죠. 7번 문제가 등록 기준 관련 문제예요. 먼저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 중 사원 또는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임원 사원 가지고 물어봤는데 1번이에요. 법인의 종류에 따라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을 두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나요? 임원 사원 안 둬도 되죠. 대표자 한 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표자 1인만 공인중개사인 법인도 중개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맞나요? 그러겠죠.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요즘 그래가지고 중개법인 1인 중개법인 있죠. 엄청 많이 설립하고 있어요. 이거 계속 규제를 세금상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거 1인 중개법인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쨌든 1인만으로 만약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했다. 그러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되죠. 그래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질문.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가 단 1인이라도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없다. 맞아요? 임원 사원 중에 결격자가 있으면 안 되죠. 등록할 수 없고요. 3번. 사원 또는 임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맞습니까?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실무교육을 모두 받아야 되고. 4번. 사원 또는 임원이 현재 기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으로 종사하는 중이라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현행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된다.
잘 모르겠고. 5번 볼까요?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이 5인인 경우 5명이 지금 중개 업무 담당 여부를 불문하고 그중 최소한 3인이 공인인계사이어야 한다. 최소한 몇 명이면 돼요? 2인임이 공인인계사면 등록할 수 있죠? 그럼 5번 일단 정답이에요. 틀렸습니다. 자, 그럼 4번 다시 봅니다. 사원 또는 임원이 현재 개업공사이거나 현재 개공이에요. 지금 사원 임원이 다른 개업공사에 고용으로 종사하는 중이라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그랬죠? 수정하죠. 그럼 잘못됐죠. 현재 사원 임원 중에 아까 우리가 1번 그 첫 번째 문제 대표 유형에서 풀어봤죠. 사원 임원 중에 개공이 있어요. 개공. 그럼 이 법인 등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봐야 되죠. 그리고 다른 개공에 고용인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소공이나 보존으로 임원 사원 중에 한 명이. 그럼 등록할 수 없다 봐야 되죠. 그러니까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했어요. 가능 앞에다 불자를 써놓으세요. 현행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대상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처벌 대상이 된다. 이중소 가면은 1-1이죠. 1-1입니다. 설마 우리 저자께서 이거 가능하다고 본 건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요. 우린 등록에 기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참고 저는 그래서 4번 지문이 분명히 틀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금 시행령이 어떻게 되냐면 공사법 시행령에 요러한 외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등록을 해줘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등록의 기속성. 그래가지고 요런 사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면 첫 번째, 등록 기준에 미달돼 있을 때 거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인이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 해당이 되었을 때.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들, 등록 기준에 미달돼 있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돼 있거나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돼 있는 경우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돼 있는 게 세법상 세금 체납이 있다. 그럼 등록을 거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제한도 위반돼 있어요. 그럼 우리 법에서는 이중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인자가 만약에 이중소개하는 자가 있다. 등록을 거부할 수 있죠. 가능하지만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을 고칩니다. 오타로 봐야 되죠? 불자가 마실 나갔다고 봅니다. 그냥.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안 받아주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정답 5번 처리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등록 기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요약집 돌아갈까요? 요약집 이제 22쪽. 등록 신청. 자, 이제 절차로 넘어왔어요. 뭐 등록의 절차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자, 이 신청 단계에서 일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요건을 갖췄어요.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구조이행 조문이거든요. 이 조문 잘 냅니다, 지금. 공인인계사, 소공사 제외하고요.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거 생각보다 잘 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 소속공사예요. 소공사 제외라고 돼 있죠, 지금. 그러면 이 말은 소속 공인인계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이중소 금지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맞잖아요.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중소 금지이기 때문에 이 점 잘 내고 있고요. 관할은 잘 아십니다. 중개사무소 수의관할 시군구청장이죠. 사무소 기준이다. 그러면 신청인의 주소지가 떴어요. OX, X. 이 점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신청인의 주소지는 한 번도 안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등록관청은 일단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자격 확인을 요청하게 돼 있죠. 그럼 자격증 사본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 법인 득기사항 증명서 직접 다 확인하죠. 건축물 대장도 직접 확인하죠. 그럼 법인 득기사항 증명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우리 과목에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전자처법에 직접 확인 들어간다.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 직접 다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관계 증서는 제출 서류가 아니다 그랬는데 등록 신청할 때 일단은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하는데 보증은 등록 기준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전에는 이 부분 잘 물어봤어요. 등록 신청할 때 보증관계 증서를 내고 싶어도 못 낸다. 우리 보증서는 등록번호가 나와야 되죠? 그럼 등록번호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등록 통지. 통지 시점에 등록번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이건 당연히 내는 소리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류에 관련 사항은 자격증사본 안 낸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안 냅니다. 다 직접 확인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 실무기록수료증 사본입니다. 이거 내요, 안 내요? 실무기록수료증 사본 내요, 안 내요? 내죠.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직접 전자적 번호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놨어요. 그럼 이때는 제출을 생략하죠. 그럼 원칙 내는 겁니다. 이거 내는 거예요. 다음에 사무소 확보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럼 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어요. 그럼 그 임대차 계약서와 더불어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지연되는 사유서 첨부해야 되죠. 사유서 같이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예요. 이거 내국인의 경우는 낸다, 안 낸다? 내국인의 경우는 안 내죠. 잘 알고 있고요. 직접 신원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내고요. 다만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는 외국인은 내야 되죠. 그래서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내거나 아니면 아포스티 확인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내도 돼요. 그러면 외국인은 이걸 제출한다. 이때 외국 법인 있죠. 외국 법인의 경우는 국내 영업소가 있다는 증명서를 같이 내야 되죠. 페이퍼 컴퍼니를 맡기 위해서. 그래서 영업소 증명서를 같이 내야 된다. 지점넣기 서류 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럼 그 점을 일단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그러면 등록기준 서류는 여기까지인데 등록기준에 없는 서류를 한 가지 냅니다. 여권용 사진 기억나세요? 사진 한 장 내셔야 되죠. 이 사진은 왜 낸다고요? 등록증에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이 정도 유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겁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를 해두시는데 지자체 조례예요. 그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OX. X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특별히 암기할 필요 없다고 했죠.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이제 문제 지문이 뜨면 이 부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국토부령으로 정하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암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기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수수료. 수수료는 우리는 지자체 조례라고 해야 돼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등록관청이 지금 시군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하면 어디 조례다? 시군구 조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인장 등록을 원칙적으로 이때 안 했다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 관련해서 요 점 일단 감 잡아두시고,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등록 신청 관련해서 종별 변경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원래 안 물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번 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개공의 종류를 바꾸는 게 종별 변경이죠. 종별 변경의 원칙은 뭐예요? 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 등록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공인인증상 개공에서 법인인 개공으로 바꾸거나 법인인 개공이 공인인증상 개공으로 바꿉니다. 등록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서류 다시 내야 돼요. 근데 이미 낸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 생략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종별 변경은 등록증 반드시 첨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등록증 서식에 종별란이 있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예외, 등록 신청만 시한인 유일한 예외가 있죠. 우리 중개인.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상 개공으로 바꾸는데 동일 등록관청 아니어야 됩니다. 동일 등록관청 아니었다면 이때는 등록증, 재규비 신청으로 종별 변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개인이었어요. 이분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서구 내에서 계속 공인인증상 개공으로 업무를 한다. 그럼 이때는
서구청장에 등록증 재규 신청하면 되죠?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나도 공인인증사다. 서울 강남구에 가서 공인인증사 개국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는 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 등록관청 관할 경우 아니라면 중개인만 예외를 인정했어요. 등록증 재규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종전 등록증 첨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별병행할 때 실무교육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중개업을 하는 개국이었으니까. 그래서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등록 신청과 관련해서 종별 변경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뭐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 알고 있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토 및 등록 통지예요. 그럼 이제 신청 들어왔어요. 그러면 등록은 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통지해 주는데 등록 기준에 적합했다면 그러면 공인인증 개국이나 법인인 개국으로 종별을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통지 며칠 내야 한다? 7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서면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럼 등록 통지가 되면 이때 개설록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개공이 된 때가 이때예요. 지금 등록 통지 시점. 그러나 즉시 업무 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다음 절차가 더 있다는 얘기죠? 더 있습니다. 자, 그럼 등록 통지 7일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절차가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그럼 보증을 설정할 신고 들어가야 되죠? 이제 그러면 보증 설정제도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데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업무 개시 전이다.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할 신고합니다.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되고 법인인 개공은 얼마 이상? 2억 이상. 개인인 개공은 1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이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첩시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첩시켜 반다. 그러면 등록증 교부할 때는 인장 등록 여부를 체크하는 거? 아니다. 보증 설정 사항만 확인하고 지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나가는데 이 등록대장이 개공의 호적이죠. 그래서 이 등록대장을 제가 호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력사항이 모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등록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였던 전자관리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등록증을 분실했어요. 훼손했습니다. 기재사항 바뀌었어요. 재규 신청할 수 있겠죠? 이때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역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등록증이 나갔거든요. 그럼 이 사실을 협회에다 통보해 줘야 되죠? 협회 통보. 협회 통보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다음 달 10일이에요. 10일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데 뭘 통보한다? 등신을 통보한다. 등은 등록사항이죠. 그러니까 등록증이 교부가 됐을 때 등록을 취소했거나 등록에 대한 정지, 이게 업무정지죠. 이때는 통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고사항은 전부 다 통보하는 거예요. 분사함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그 다음에 기간명령 신고했다. 그럼 다 통보하고요. 소공사 중개보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들어왔어요. 그럼 모두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협회 통보 의무자란 등록관청이니까 시도지사가 하는 행위예요.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사항입니다. 통보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재교부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사항은 통보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최초로 등록증이 나갔을 때 이때 통보하는 거지. 등록증 재교부 사항은 통보사항 아니에요. 거기 손가락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단답형에 틀리시면 안 돼요. 단답형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꼭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요약집 지금 25쪽에 특수법인이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한번 짚고 가는데 우리 지금 현재 등록 파트에서 이 문제가 지금 안 실려 있는데 우리 특수법인은 지금 강학상 쓰는 표현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죠. 그래서 다른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특수법인이에요. 그럼 특수법인의 종류는 현재 4가지가 있는 거예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농협이 있고 지역농협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도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있어요. 그럼 이들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죠.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우리 법이 허용한 게 아니고 얘네 설립근거법에서 허용한 거예요. 그러면 지역농협은 지금 농지에 대한 매매기관 임대차만 중개할 수 있어요. 산림조합이니까 여기는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중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용지나 공장건축물만 중개 가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중개대상물 전체를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 점이 드시고. 그럼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자 할 때 얘도 모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등록을 안 하는 법인이 더 많죠? 누구만 등록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만.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길 거는 지역농협을 꼭 남겨야 돼요. 그럼 지역농협은 등록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 법상 규정을 두고 있는 거.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첫 번째. 이거요. 이 세 가지 출제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시험 볼 때마다 물어봐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럼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되죠? 임원 중에 공인인증사가 3분의 2 이상이 아니어도 되죠?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분사함 쓸 수 있죠? 이때 우리 중개법인의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사야 되잖아요? 그 요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된다.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증 설정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때 지역 농협에 대해서만 받았죠?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그럼 나머지 법인은요? 2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고맙게도 엄청 잘 묻습니다. 이거. 나머지는 해석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상 이건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할 일은 거의 없는데 우리 특수법인도 중개업한다면 확인 설명해야 되겠죠? 계약서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지역은 전국을 해석하고 있어요. 제한규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법인의 경험 업무를 특수법인은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등록의 절차. 문제 확인해 볼까요? 42쪽. 5번 문제. 42쪽 5번입니다, 이제. 공인인증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는 업무보증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맞아요? 등록증 교부 시에는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지체 없이 등록장에 기재하고 교부하는 겁니다. 2번, 개업공사가 중개업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이 지문 알아보시겠어요? 우리가 휴업 파트에서 공부하는데 등록 통지가 된 거예요. 등록 통지가 됐는데 3개월이 넘도록 업무 개시 안 한다. 휴업 신고 하셔야 되죠. 그러면 휴업 신고 안 해버리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위반은 100과잖아요. 그러면 개설 등록을 했는데 3월이 넘도록 업무 개시 안 했다.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했는데 신고 안 했어요. 100만 원 과태료죠. 그래서 2번 지문이 그 얘기입니다. 맞고요. 3번, 개업공사가 되는 시기는 중개업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때를 말한다. OX, X. 등록증 받은 시점이 아니고 등록 통지 시점에 등록이 된 거죠. 그때 개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등록 통지한 시점. 이때 개공이 되는 거다. 이게 등록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3번 지문 틀렸고요. 등록증 받은 시점이 아니에요. 4번 지문, 개업공사가 개설 등록 통지 후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로 처벌되지는 않으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등록 통지 시점에 등록이 된 거죠, 지금. 그럼 이전에 중개업을 영위해버리면 무등록이네요, 이거? 맞죠? 근데 등록 통지가 된 다음에 중개업을 영위했다.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등록 통지가 됐을 때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필요 충분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할 것, 증을 받아 개시할 것, 인장도 등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 못하면 업무 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만약에 등록 통지가 됐는데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 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에요. 이 등록 취소할 수 있죠. 등록증을 개시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고 인장을 등록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업무정지 사유일 뿐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4번 지문 다시 볼까요?
개공사가 개설등록 통지 후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로 처벌되지는 않으나, 맞죠?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죠.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 임취. 5번 질문. 개공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인장록 반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면 업무를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OX. OX. X예요? 개시해도 되는데 업무 정지만 먹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는 각도를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번 증거는 틀렸다고 하셔야죠. 이게 틀렸다면. 맞았죠.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 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호등 얘기를 처음 하던 건가요? 빨간불 켜졌어요. 진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해도 되는데 딱지만큼 킬 뿐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등록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장 등록 안 한 자는 업무 개시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성인이다 보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묻는 게 소공사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데 안 받아줄 뿐이다. 그거 아니에요. 또 신청할 수 있는데 제재만 받을 뿐이다. 아닙니다. 소공사는 이거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 이중속 금지니까. 그러면 보증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개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증을 개시 안 했어요. 업무 개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장을 등록 안 했어요. 업무 개시하면 안 되죠. 할 수 있는데 업무 정지만 먹을 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호등 기억하세요. 빨간불이면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질문 다시 보면 개공이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장등록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이런 것까지 묻진 않아요. 근데 우리 과목을 문제를 보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다 보니까 없는 얘기를 막 꾸며내는 거지. 그런 답이 3000%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6번 가십니다. 개설등록 신청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등록 신청서 내야 되겠죠? 당연히 내야 되고 사원 임원 전원의 실무기록 수료증 사본을 내야 된다. 맞아요? 원칙이죠, 이거. 내야 됩니다. 다음에 3번 중개사무소로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 내야 되죠? 다만 대장기재가 안 돼 있으면 대장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까지 내야 돼요. 4번입니다. 업무보증의 설정 서류 이건 제출하지 않는다. 신청할 때 이거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다음 5번 질문 대표자 사진 내는 거 맞아요? 법인이라면 대표자 사진 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두시고 자격증 사본은 내요, 안 내요? 직접 확인하니까 안 내고 법인인기사항증명서 내지 않는다. 그러면 7번은 풀어봤으니까 8번으로 가실까요? 자, 기출문제 일부 이제 수정한 건데 대표 유형 공인사업상 개업공사의 자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사유에 포함되는 개업공사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사유 이게 필치죠 지금. 포함되는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업공사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OX. 자,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 개시했거든요. 업무 개시를 했어요 이제. 했는데 등록은 계속되고 있죠 지금. 근데 업무 개시를 했는데 이 시점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사유, 실효 사유예요. 실효 사유가 발생했어요.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는 개인인 개국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어요. 그럼 등록일이 없어지죠. 등록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럼 등록일이 없어지고 자진하게 폐업 신고했어요. 그럼 등록일이 없어지죠. 그러면 다시 이제 무등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업무 개시한 다음에 실효가 되기 전까지 요 사이에 중개업을 영위했어요. 그럼 이건 무등록이 되는 건 아니죠.
등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업무를 개시했는데 여기서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거예요. 그럼 결격에 해당된 것은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럼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될 사유에 해당된 거예요. 그렇다여 등록일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돼야 되죠. 그럼 결격은 등록의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다시 볼까요? 개설등록 반드시 취소해야 할 사유에 포함되는 개업공사는 개설등록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업공사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등록 이력이 소멸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개공의 자격이 없다. 이건 실효가 된 거죠, 지금? 실효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전히 개공의 자격이 있는 거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2번 질문.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개설등록 취소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개설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맞아요? 우리 개인인 개공이 사망을 했어요. 이건 즉시 실효죠? 근데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어요. 이건 실효다 아니다? 아니다. 등록증 제기 신청 사유죠. 자,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사망은 즉시 실효예요. 취소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이때는 실효됩니다. 3번 개업공사의 개설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했어요. 지금 개설등록이 취소되나? 취소되겠죠. 양도받은 자는 개설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공의 자격을 가진다. 자, 등록증을 양수되어 받은 자예요. 이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개공이 아니죠. 자,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요. 가진다. 다음 4번 질문.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 사업자가 주된 업무에 부속해서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로 보아서는 아니다. 자, 컨설팅 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영위했어요. 무등록이 아니에요. 무등록이다. 그래서 부수요로 하더라도 무등록이죠. 그래서 이제 4번이면 틀렸고 5번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 통지를 받은 자라도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 신고를 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면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로 보아야 한다. 보증 미설정 상대에서 중개업을 영위했다. 무등록은 아니죠. 등록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출제 가능성 없는 질문이에요. 다. 자, 그럼 8번 보죠. 공인인증사 운영상 개업공사로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개공이 되는 시기 언제예요? 등록 통지 시점이다. 통지 시점이죠? 정답 3번 참고하시고. 자, 9번 가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처음으로 절차 문제가 떴죠. 이 절차 문제는 지금 그 배당의 순위에 대해서 17회가 마지막이었어요. 절차를 정통으로 물어본 게 15회 시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2005년도 시험이었는데 2004년도 시험, 이게 15회였는데 이 절차 문제를 풀 때는요, 주의할 점이 이건 다른 과목도 공통인데 난이도 무조건 상이에요. 상인데 절차 문제를 풀 때는 그 제시된 보기 있죠. 이걸 슬쩍 보고 지문을 보고 푼다. 지문. 절차 문제는 지문을 보고 푼다. 지문에서 지워나가는 거예요. 지워나가는 건데 첫 번째 출발점을 비교합니다. 출발점을 비교해서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날 따져야 되죠? 두 번째가 꼴찌를 비교합니다. 그럼 남은 거에서 꼴찌 있죠? 꼴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꼴찌는 누가 뒤냐를 따져야 되죠? 이거. 그래도 답이 안 골라졌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비교하면서 나갑니다. 자, 그럼 이 순서에 입각하여 이 문제 풀어보자 이거요. 그럼 이제 등록의 절차를 쭉 지금 시호까지 나열해놨는데 첫 번째 출발을 봤더니 기억과 니은으로 출발했죠. 그러면 기억은 아니겠죠, 일단. 그죠? 근데 이제 비교해봐야죠. 기억, 니은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냐. 그럼 기억은 등록 신청서 제출이고 니은은 자격 취득이고 실무교육 이수고 사무소 확보예요. 누가 먼저예요? 니은. 그럼 기억 1, 2번 탈락했죠? 탈락. 그러면 3, 4, 5번 꼴찌를 봤더니 다 시옷으로 돼 있죠? 그럼 골라진 게 없어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비교해야 되죠? 두 번째도 똑같네요? 3, 4, 5번이 기억으로. 이런 문제를 뒤로운 문제라고 그래요. 골라져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세 번째에서 디귿, 리을, 비읍으로 다 차이가 있죠? 그럼 세 번째니까 누가 제일 먼저냐 따져봐야 돼. 디귿, 리을, 비읍 중에. 디귿은 보증 설정이고 리을은 등록 통지고 그 다음에 비읍은 등록 증교부죠.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먼저예요? 등록 통지. 그러면 정답 몇 번? 4번. 등록 통지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하고 등록증 받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 문제 꼭 이렇게 풉니다. 요령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공통인데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절차를 암기하고 있는데 출제자가 절차를 출제하면서요, 중간을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순서대로 암기했는데 중간을 빼먹어버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엄청 당황해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털어나가세요. 계속. 아셨죠? 그래서 절차 문제는 지문을 보고 푼다.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출발점 비교하고 털어나가고 꼴찌의 두 번째가 이걸 주의해야 돼요. 꼴찌. 두 번째 꼴찌를 비교하는 거예요. 꼴찌를 비교하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털어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풀립니다. 대신 혹시 절차 문제가 나오면 보기 제시된 지문이 4개 정도 나왔잖아요. 4개 정도는 풀고 갑니다. 그냥. 근데 만약에 제시된 보기가 이렇게 막 6, 7개 나왔다. 그럼 체크하고 통과해버렸어요. 그냥. 체크하고 통과하고 돌아와서 푼다. 아셨죠? 왜? 이거 만약에 풀었는데 답이 없었다. 여러분들이 엄청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체크하고 넘어가자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